안녕하세요. 다나타로입니다. 지난 2월달 리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때 제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황소자리 천왕성의 흐름 끝나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황소자리 천왕성은 안정이라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버티기와 포기 사이에서 오래 머물러야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번 리딩은 이미 시작된 변화 위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확인해보는 리딩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시작하기 앞서서 좀 하늘의 흐름을 체감하기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잘 이어지던 흐름이 끊기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유지되던 흐름이나 그 기운들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리의 신호입니다. 4월 20일 전후로 생각이 많아지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함이 올라올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 한마디로 관계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일 금성하고 천왕성이 만나면서 마지막 스파크를 일으키거든요. 이때 감정이나 관계에서 상황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나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일에 드디어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이동하면서 흐름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무겁게 붙잡는 방식이 아니고 가볍게 연결되고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버티는 힘보다 방향을 바꾸는 힘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면 마치 산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묵직한 가방을 메고 산을 오르던 시대에서 요즘엔 드론을 띄워서 산 정상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지 않았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리딩들인 유연함이 선택이 아닌 이제는 생존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뀐 세상에서 어떻게 항해하셔야 할지 타로로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카드 셔플 시작합니다. 자, 이제 5가지 카드를 놓아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느낌으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남아있던 문제나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흐름,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시간 드릴게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스톤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톤과 함께 카드 보시면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리딩 순서는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리딩 할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리딩 시작합니다. 자, 우리 1번 분들, 요 보라색 돌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저희 첫 번째 카드는요, 우리 여러분들의 마침표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퀘어 카드가 나와줍니다. 점성학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 긴장감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별자리와 어떤 별자리가 이렇게 90도로 만날 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걸 뜻하는 게 이 스퀘어인데요. 이 2가지 힘으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해야 돼. 이제 새로운 흐름을 타야 돼. 하는 그런 직감적인 부분.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익숙한 걸 지켜야 돼. 익숙한 게 제일 나아. 하는 두려움. 이 2가지 에너지가 90도로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정서적인 불협화음이 있었던데 그것이 마침표를 찍을 것 같습니다.
남들한텐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다그쳤던 그 내면의 전쟁의 상태가 이제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아요. 요 카드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뱀이 내 내면을 이렇게 올라타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가짜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쌓아올린 고집, 뭐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버텨내지 않습니다. 천왕성이 4월 26일 쌍둥이 자리로 넘어가면서 세상의 주파수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낡고 딱딱한 과거의 가치관, 그것이 이 스퀘어 안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어떠한 뭔가 도전을 하는 사건이 생긴다든가 그 벽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강제로 허물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보다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느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그 불협화음을 음악으로 바꾸려고 애쓰시기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을 허물고 밖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어떤 변화 신호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로 카드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카드가 무거운 벽돌을 부숴야 된다는 이 스퀘어 카드가 나왔을 때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근데 그 딱딱한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들어오는 전환점은 굉장히 따뜻하고 평온해요. 바로 식스컵하고 템퍼런스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변화의 신호로는요, 뭔가 순수함의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식스컵이에요. 그러니까 천왕성이 이동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이는 첫 번째 신호가 과거에 순수했던 또는 잊고 지냈던 소중한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옛날 동료한테 연락이 오거나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신다거나 어릴 적에 꿈꾸었던 어떤 순수한 열망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단순한 추억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7년 동안 지난 황소자리 천왕성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진짜 나, 이 조각들을 우주가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신호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템퍼런스로 나타납니다. 템퍼런스는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좀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사람과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런 극단적인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이것도 저것도 섞어보는 그런 유연한 제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러분의 이 얼어붙었던 마음, 나를 이렇게 틀에 좀 네모 상자에 가두었던 이 마음을 녹여준 중재자나 조력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애쓰지 마,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확실하게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실 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벽을 치고 있었던 이유는 사실 뭔가 이 상태로 보자면 약간 내면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이 템퍼런스의 이 천사처럼 마음의 물기를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건지 그 심리적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을 건지. 나이트 펜타클 페이지 원즈. 지금 여러분은 숙련된 기사와 서툰 소년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트 펜타클 먼저 보자면요. 여러분 그동안 삶을 살아오시면서
성실하고 묵직하고 확실한 결과만을 쫓으며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지 또는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돼 라는 신중함을 가지면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살아오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감정은 안정감에 대한 집착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천왕성이 이동하면서 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봐 라고 열정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시작해도 되나? 확실한 보장이 없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나이트 펜타클은 이미 완성된 시스템 안에서 관찰하고 지켜보고 움직이는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면에 페이지 완드는요, 이제 막 호기심을 가지고 모험을 떠나는 초보자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서툰 초보자가 돼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모순적인 건 뭐냐면 이 7년 동안 여러분이 이전의 시기 동안 쌓아두었던 이 단단한 것을 두고 저 불확실한 것들을 믿고 나가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나이트 펜타클의 신중함은 잠시 내려두셔도 돼요. 이게 무겁게 짓누르는 완벽주의라는 갑옷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페이지 완드처럼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쌍둥이 자리 천왕성 시대는요, 완벽한 결과보다는 가벼운 시도가 훨씬 큰 행운을 불러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망설임은 사실 다시 뜨겁게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뜨겁게 설레고 싶은 본심을 억누르고 있는 방어 기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는 막막함이 너무 잘하고 싶어서 생기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신중함을 조금 덜어내면 이 페이지 완드의 순수한 열정이 훨씬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언의 카드. 미라클. 보통 우리 행동 지침이라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가까워요. 이 카드부터 좀 보자면 왓칭 클라우드는요. 누워서 여기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저기 떠가는 배도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시대에 지금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과부하 쪽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분만이라도 한 5분만이라도 탁 트인 하늘 보면서 구름이 흘러가는 거 멍하니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잡생각들이 조금 들어오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관계를 또 어떻게 수습할까? 이 상황은 뭐부터 해야 되나? 이런 이 나이트 펜타클적인 고민이 들 때마다 강제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미라클 카드 또한요. 기적을 기대하라. 이렇게 마법의 주문을 걸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곧 도착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 읽어내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웠을 때 찾아오는 손님과 같은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나한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사건, 상황, 관계는 어떠한 인사이트, 깨달음을 통해서 해결이 될까? 하는 그런 스스로한테 설레임을 조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질문들 하나가 이 여러분의 주파수인 이 스퀘어, 이 네모에 갇혀져 있던 이 불협화음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차례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은 그저
이 기적, 미라클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시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카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결과의 카드. 자, 우리 여러분들의 천왕성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는 앞으로의 7년에서요. 응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응보, 인과응보의 그 응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뿌렸던 씨앗들이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앞으로의 7년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고민하고 애쓰셨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새로운 7년에는 정당한 보상 또는 확실한 매듭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정갈자리 카드는요. 거칠애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들과 깊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관계들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멀어지고요. 나한테 이렇게 뱀처럼 독을 주었던 일들 다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진실한 관계만 남는 인간관계에서도 정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하는 그런 보상 심리조차도 벗어납니다. 나한테 이렇게 기적이 올 거고 나를 쉬게 하는 인연들만 내 주위로 올 거다라는 생각, 믿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주의 질서를 믿게 되시니까 더 이상 불안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내면이 단단해지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내 것을 이렇게 꽉 쥐고 있으려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좀 안목이 넓어지기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구름을 쳐다보라, 하늘을 쳐다보라는 조언 카드가 나온 거 보면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는 안목도 장착하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내 몫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확신의 그런 카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보라는 뜻은요. 복수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우주가 여러분한테 주는 영수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아픔, 인내심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보상을 이제 편안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두었던 이 벽, 이것을 허물고 우리 여러분 내면에 또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이런 귀한 인연들 그 부분들을 좀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이런 강박 같은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구름 보시면서 자연도 보시면서 주변 분들도 챙겨가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심어두었던 선의의 씨앗 왜 우리 덕 짓는다고 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그 선의의 씨앗들이 거대한 보상이 돼서 여러분 품으로 돌아오는 7년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지난 7년 동안 매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 전갈의 날카로운 침이 여러분을 찌르는 용도가 아니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지혜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2번 옥색돌 리딩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찍어지는 마침표가 어떤 분야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하우스가 마침표로 나왔습니다. 자, 점성학에서 세 번째 하우스는요, 정보, 소통,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번 마침표는 너무 어쩌면 과도했던 소통과 생각의 파편을 정리하는 의미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아마 우리 이번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 또 쏟아지는 정보, 또는 뭐 이거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하는 그 얕은 호기심들한테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겨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계의 소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치 않은 사람들과의 의례적인 연락이나
소소한 말다툼, 갈등, 시비, 구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정리된다. 그리고 또는 생각의 과부하. 이런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주변의 지식, 정보 이런 것들만 계속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안 되었다. 이런 상태들. 이런 것에 마침표가 찍힌다. 이렇게 좀 보여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쌍둥이 자리가요. 이 3하우스의 이 본 하우스거든요. 이 직전에 여러분의 채널을 좀 청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쌍둥이 자리 시대의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잡음,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많이 만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그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깊이가 없는 연결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깊이 없는 어떠한 연결들, 말들, 정보, 지식은 오히려 여러분의 직관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계속 울려대던 주변의 요구들을 잠잠하게 만들고요. 여러분을 진짜 나한테 중요한 것들,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3번 하우스의 소음, 이 소음들한테 마침표를 찍고 난 뒤에 어떤 전환점이 다가올 건지도 한번 타로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체리엇, 나이트컵. 강력하기도 하지만 로맨틱하기도 해요. 전차 카드와 나이트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전차의 기운은 뭐냐면요. 언젠가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갑자기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어요. 주변의 소음이 정리되고 난 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고속도로처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뭔가 감성적인 제안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타인의 소식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온다거나 어떤 기회가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뛰어들어 보는 거. 이게 정말 어떠한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또 드는 감정은 아, 이거 정말 내가 원했던 일이야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이 전차의 바퀴의 고삐를 탁 쳐서 출발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람의 기운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해주면서도 정서적으로 깊이 공감해주는 인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나이트컵은요. 우아하고 다정한 제안을 건네는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전차 카드의 물리적인 이동이나 영역적인 확장 이런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의 이직 또는 뭔가 어떤 프로젝트 시작 또는 관계에 있어서는 급진전되는 것, 정지 상태에서 이동 상태의 출발 직전 이런 것들이 완벽한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하우스의 자잘한 생각들이 정리되니까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한 곳으로 모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에 가슴이 뛰는지, 내가 어떠한 것을 원하게 되는지 이것을 따라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제안, 그 방향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전차의 고삐를 꽉 쥐시고 이 나이트컵의 진심에 대한 제안들 이런 것들을 흘러가듯이 따라가실 때 여러분을 가장 빠르게 승리의 꼬린 지점으로 데려다 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을 딱 걸리게 하는 그러한 어떤 저항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Emperor. 6 Wands.
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무의식의 카드에서 엠페러 황제 카드와 식스 완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성공과 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이 황제 카드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분야나 어떤 영역적인 부분에서 황제처럼 확고한 통제권을 쥐고 계신 분들이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만든 질서, 내가 세운 규칙 이런 것들이 너무나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주도해서 승리를 쟁취해왔고 사람들의 인정도 그래도 충분히 받아왔다. 자, 그런데 이번에 천왕성이 가져오는 변화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러분을 밀어넣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두려운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명성, 뭐 이런 위험, 룰 이런 것들에 금이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트컵처럼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따라갔다가 실패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기득권에 대한 그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게 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 약간 이렇게 식스 완드처럼 어쩌면 늘 금이 환영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7년의 흐름은요. 왕좌에서 내려와서 네가 달려가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의 발목을 딱 잡는 게 아니야, 난 여기 딱딱한 이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의 존경이나 인정을 받으면서 버티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거, 물론 이렇게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건 너무 좋죠. 왕 입장에서는요. 그렇지만 진정한 승자는 이 전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제한테 얘기하기로는 그래, 너의 업적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 너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고 그 자리를 지키느라 고생했어.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이 지팡이와 이 막대기 6개는 새로운 시대에는 너무 무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주변의 인정 욕구 이런 것들에 너무 중독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권위는요, 파도를 타고 이렇게 변화를 하고 유연하게 움직였을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또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 엄격하거나 이 룰을 딱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 뒤에 숨겨진 우리 여러분들의 열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가 두려워서 이 새로운 길을 거부하기에는 여러분의 이 전차 엔진이 지금 딱 출발 직전에 서 있거든요. 조금은 왕관이 좀 삐뚤어지더라도 이제는 격식보다는 약간 열정, 활력, 나를 재밌게 하는 것, 즐거운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행동 지침 조언 카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행동 지침 조언의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로 나온 것은요. 여러분의 한계를 실험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행동으로 좀 옮겨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 지침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 위치나 내 포지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가벼운 농담 또는 저 이거 잘 몰라요 라고 말하는 솔직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뭔가 다 아는 척하고 몰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지 마시고 그 작은 행동이 이 딱딱한 갑옷에 균열을 내고 변화의 틈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저 숨겨진 보물의 카드는요. 이미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정답은 여러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하우스의 소음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보일 것 같아요. 뭔가 성공에 지금까지 내가
쟁취해왔던 그런 것들에 가려져 있던 우리 여러분의 순수한 재능 또는 그런 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좋아했지만 뭐 돈이 안 돼서 밀어놨던 거 그걸 뭐 지금 와서 해 나이 때문에 미룬 거 뭐 또는 품이 없어 보여서 그만두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요. 가장 쓸데없어 보이지만 즐거운 일 하나를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천왕성이 숨겨둔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라고 지금 뽑은 이 카드들은요. 여러분을 멈추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게 하려고 그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물 또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순간 지금 여러분들의 성공과는 다른 차원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의 새로운 7년의 모습도 한번 카드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프리덤. 왠지 이 카드랑 되게 겹쳐 보여요. 앞으로의 7년은요. 굉장히 끝없는 자유의 성공으로 날아오르게 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상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이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권위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 페가수스는 땅을 딛고 서 있는 동물이 아니라 하늘을 달리는 존재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리를 뺏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 지상이나 현재, 현 상황의 중력,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이동하면서 가져다 줄 선물이 바로 이 가벼움일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가 여러분에게 허락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관계적인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을 좀 어려워하는 관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관계 대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고 좀 뭔가 이렇게 나랑 통하는 것이 있는 영혼의 소통이 되는 그런 연대, 그런 관계들 시작될 것 같거든요. 소통이 더 경쾌해지고 관계에서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잡음들을 제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일적에서 보다면요. 성과나 명예 또는 결과에 집착하고 목맸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즐거운 일, 그것이 곧 최고의 성과로 이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트컵의 설레임이 전차의 속도감을 만나서 이 페가수스의 날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목표 지향적보다는요. 매 순간이 모험이다. 이런 식으로 과정의 지향적인 삶으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여러분들의 7년은요. 이 프리덤, 자유예요. 이 자유는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울 때 그 책임이 더 무거운 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슴 뛰는 방향으로 나갈 때 따르는 모든 결과가 기꺼이 여러분이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책임감 있는 용기가 발현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이 우주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날 수 있는 넓은 하늘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황제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전 징기스칸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토만 넓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징기스칸의 자유로운 영혼이 그 영토를 가지게끔 허락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따라 보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무덤도 못 찾았다 하는 미스테리한 얘기도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미스테리하고 불가사의한 황제기도 했었죠. 그 징기스칸이 그렇게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자에만 앉아있는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즐겁게 즐겼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우리 2번 분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3번 요 파란 돌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카드는요. 우리 여러분의 마침표가 어디에 찍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릴리스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이거는요. 점성학에서 가장 금기시 되면서도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릴리스 카드예요. 자, 요거를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억눌러왔던 본능, 그것이 깨어나면서 착한 아이의 가면이 조각납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서 혹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뜨거운 욕망 또는 본능 또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은 저항정신을 꾹꾹 눌러왔던 것이 이제 정리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맞춰줘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가두었던 수동적인 가치관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그 어두운 면에 있었던 것이 폭발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여러분을 속이는 평화 이런 것들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릴리스가 깨어나면서요. 억압하던 관계, 상황 이런 게 아주 건강하고도 강렬하게 거부 선언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싫은 걸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이동하는 이 시점이요. 진실된 자기 표현이 생존 전략이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가식적인 웃음 또는 억지스러운 인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고 온 흐름마저도 조금은 이렇게 딱 단절시키게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천왕성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제 너의 야성을 회복해. 이 너의 어두운 면조차 막 밝고 환한 면 아니고 너의 어두운 면조차 너의 힘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낡은 도덕관념이나 또는 타인이 정해준 정답이라는 울타리는 이제 우리 3번 분들의 거대한 에너지를 담아내기엔 너무 좁고 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존재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나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가장 강력하게 표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좀 리딩이 좀 파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이 릴리스 에너지가 이렇게 강렬하게 마침표를 찍고 있다면은 이제 이 파괴적인 해방 뒤에서 어떤 전환점이 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장이 떨어졌어요. 에이스 소드 타워. 저는 타로 카드가 이런 순간에 제일 신기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착한 사람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장 강력한 답변을 보냈어요. 자, 에이스 소드와 타워 카드입니다. 자, 에이스 소드는요.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약간 번쩍하는 것처럼 명확해지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 관계는 끝이구나. 이 상황은 나랑 맞지 않구나. 라는 서늘할 정도의 확신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번뜩거리는 걸 얘기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던 시대에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결단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결단 자체가요. 뭔가 필연적으로는 현실에 충격을 좀 동반해요.
여러분들이 쌓아온 모래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계약이나 약속 이런 것들도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타워는요. 구조나 기본, 베이스 자체가 잘못된 기반 위에 지어진 것만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이 타워는 유지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왕성이 여러분을 구조하러 온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획이 없던 돌발적인 사건, 이별 또는 거절의 소식, 뭐 안 될 것 같아요. 뭐 합격이면 뭐 시험을 보신다면 불합격이에요. 뭐 이런 소식들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이 눌렀던 에너지, 그 낡은 환경, 집착했던 것들 거기서 강제로 탈출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무너진 타워에서도요, 여러분, 에이스 소드는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칼을 쥐고 당당히 걸어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들은 어차피 여러분의 새로운 7년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낡은 그릇이기 때문에 새 그릇을 찾으러 나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만의 이 앞으로 7년을 위한 왕국을 건설할 힘이 생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폭풍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본능적인 이제 저항이나 두려움 이런 무의식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빌. 나인컵. 자,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서 이 혁명적인 부분, 타워가 무너지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요, 이 데빌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데빌은요, 억압인 동시에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되게 역설적이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 환경, 상황이라도요, 거기서 주는 경제적인 혜택이나 또는 익숙한 편안함, 혹은 그래도 여기가 안전해 하는 그 의존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나인컵의 만족은요, 굳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여도 나는 참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살만한데 굳이 이 평화를 깨고 타워를 무너뜨려야 될까 하는 안일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감정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 안락한 구속에 대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내 이 어두운 면을 숨기고 밝은 면만 보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9개의 컵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깨지는 게 두렵겠죠. 이 데빌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시면 결국 이 9개 컵 안에 여러분이 갇혀지는 또 다른 감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9개 컵 뒤에 숨어서 만족하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면이 답답하게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데빌의 사슬이 내 목을 죄어오는 걸 느끼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달콤한 유혹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이스 소드를 좀 휘두르시면 그때 비로소 가짜 만족이 아닌 진짜 내 만족, 그 희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락함을 느끼고 계신다, 아닌데요? 막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와도 같아요. 사슬에 묶여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침묵 속으로 좀 쉬어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워가 무너지는 소리, 데빌의 유혹, 주변의 소음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럴 때수록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 싸우기보다는요. 좀 숨어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현실적인 조언 뭐 행동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뭔가 단 하루만이라도 어떤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SNS, 전화 뭐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조용한 카페나 뭐 서점 또는 뭔가 집에서라도 가장 아늑한 그 본인만의 자리에서 오직 나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 좋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밖에서 일어나는 소동들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안에 이 속삭이는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 외롭고 척박하고 이런 사막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는 길도 보이지 않고 물도 없고 타는 듯한 갈증 막 이런 것만 느끼겠죠. 자, 그런데 이 사막을 지나야지만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들, 뭔가 무너질 것 같고 유혹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엄습할 때마다 이 모든 혼란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이 디바인 플랜이 정교한 설계도, 정교한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붕괴되고 단절되는 이런 뭐 어떤 일들, 그리고 나의 어두운 면이 자꾸 끄집어 나올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새로운 7년을 위한 부지정리, 땅을 고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폭풍이 이렇게 불어올 때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그때를 위한 지침서인 것 같아요. 폭풍이 불 때는요. 맞서 싸우지 마시고 잠시 몸을 낮춰서 대피하셔야 돼요. 그 멈춤 시간이 있고 나서 길을 떠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길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7년의 결과의 카드도 한번 볼게요. 크리에이션. 자, 이 독수리 성운은요. 우주의 별들이 탄생하는 거대한 요람 같은 그런 성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리딩에서 말씀드렸듯이 폐허가 무너지는 자리에 폐허가 그 폐허가 아닌 거예요. 약간 뭐랄까 불사조 같은 느낌. 그 우주에서 가장 생산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질서 직접 설계하시고요. 창조하는 존재로 태어나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독수리가 주는 키워드도요. 지상의 모든 새들 중 가장 높이 나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상공으로 솟구쳐 올라가실 7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 자, 이제 관계로 좀 보자면요. 이 데빌, 나를 묶었던 사슬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창조적 에너지로 받아들여줄 영혼의 파트너십, 소울메이트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형성된다.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관계들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적으로 보자면요. 단순한 돈벌이의 생계수단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좀 투영한 작품 같은 어떤 일.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뭔가 작품에 열정을 주고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죠. 마치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빛의 속도로 현실화된다거나 뭔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 본능이 아니고요.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이런 열망으로 나침반이 바뀐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새로운 게 탄생하려면요, 거대한 빅뱅처럼, 우주의 빅뱅처럼 거대한 폭발이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겪은 혼란, 고통 이런 것들이 이 눈부신 창조적인 여러분의 7년을 위한 산통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전에 7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뜨겁고 이런 변화의 불길을 견뎌내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그 불길들이 여러분을 태우는 독이 아니고 세상을 밝히게 되시는 우리 여러분의 연료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작은 빛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더 큰 빛을 발견하게 되는 창조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4번 카드, 이 빨간 돌 리딩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요, 우리 4번 분들의 마침표가 어떤 곳에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하우스, joy and play 이렇게 써있네요. 자, 여러분을 정리하게 되는 것은요, 인생의 즐거움, 그리고 유희, 놀고 먹는 거. 놀고 먹는 시간 끝났대요, 여러분.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5번 하우스 에너지는요, 어떤 즐겁고 행복한 이런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침표가 찍혀진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늘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한테 밝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스스로 즐겁다고 믿기 위해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올 정도로 써왔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노동이 된 취미 같은 거 있죠. 즐겁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어느덧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숙제처럼 변해버린 상태라든지 또는 가벼운 관계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서 진심이 없는 유흥적인 부분이나 또 에너지만 쏟고 돌아오는 그런 소모적인 모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껍데기뿐인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정리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억지로 웃어주던 예의상 만남, 또 이제 설레지 않는 오래된 취미들, 이런 것을 확 바꾸게 되는 그런 마침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이동하면요. 세상의 주파수가 진실한 소통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만 화려한 이 오하우스의 유희적인 부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것들보다는 지적인 자극과 깊이 있는 즐거움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가식적인 즐거움을 유지하는 건 여러분한테 휴식이 아니고 고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대의 가면을 벗고 우리 4번 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카드가 전달하는 얘기는 남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레지 않게 하는 모든 가짜 즐거움에서 퇴장할 때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어떤 기회의 신호가 올 건지 전환점의 신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원분들은 약간 에너지가 밝은데 그 뒤에 숨겨진 좀 피로감이 좀 있는 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어떤 신호? 식스 펜타클. 우리 기부 천사들 나셨어요. 그죠? 자, 데스. 너무 카드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웃음이 나오네요. 자, 식스 펜타클. 더 이상 베푸는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친절 베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주변에 좀 많은 걸 나눠오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일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경청을 많이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관계들이 대등하기보다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베풀거나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균형이 없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것의 끝, 데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기부천사 노릇에서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일어나요. 관계의 종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진짜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네. 이런 강한 거부감이 올라오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에너지를 좀 내 것으로 회수하는, 밖으로 뿜었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같거든요. 그 데스카드는요, 어쩌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의 진심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 또는 필요할 때만 찾는 인연들, 그런 부분들이 이로 싹 다 정리됐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동안 쏟았던 에너지가 이제는 오롯이 여러분한테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강제로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호단체가 아니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다 구호를 합니까? 그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느라 정작 여러분의 컵은 비어가는 거, 이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데스카드의 이 해골의 기사가 낯을 휘두르는 건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기생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기 위한 거예요. 이게 좀 거절당하시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는요, 이제 내 기부천사의 영업이 끝났거나 문 닫습니다. 셧다운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의 자원을 여러분한테 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거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질 때 우리 여러분의 심리적인 부분의 무의식에서는 좀 저항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이 어떤 걸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이트컵. 팔소드. 자, 우리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나이트컵, 에이소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요, 이 나이트컵처럼 낭만적이고 다정하고 타인한테 부드러운 이 손길을 내미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되지 않나? 내가 갑자기 차갑게 굴면 상대가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예쁜 마음들, 배려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내가 나쁜 사람이야 자책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그러면서 고민에 이제 약간 굴레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상대에 대한 이것이 사랑이다? 물론 배려심이 있고 따뜻하신 분들이지만 상대에 대한 사랑보다는요, 이건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부천사 역할을 그만두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들한테 무언가 베풀었을 때 그 느꼈던 그 짧은 효능감,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에이소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풀어헤치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감옥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트컵의 다정함은요, 여러분의 큰 재능인 건 맞아요. 이건 100% 맞지만 이 다정함을 무기로 여러분을 가두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거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건강하게 본인, 우리 4번 분들을 지키면서 단호해질 때 그 귀한 진심을 소중히 여길 진짜 인연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 느끼고 계신다면 갇혀 있어서가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라는 그 사슬을 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행동의 지침 조언 카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리딩할 때 이렇게 순간순간 그때그때 셔플을 하고 뽑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통된 키워드들,
보이세요? joy, enjoy, joy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키워드들이 나올 때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통된 키워드 나오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꼭 이 점을 조금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조언의 카드에서요. 목적지 없는 발걸음에서 비로소 발견하는 나. 이 나의 자체의 감사함.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말 진짜 단순하게, 놀랍고도 단순해요. 그동안 여러분의 친절, 유희, 즐거움 이런 건요. 항상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의 기분 맞추거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의무감 이런 게 섞여 있었어요. 자, 이제 그 모든 목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뭔가 좀 이 여행을 떠난다. 자, 여행을 가시더라도 우리 여러분요. 누군가를 위해서 막 계획을 짜고 막 동선을 짜고 자, 그냥 여러분 발길 가는 대로 가면 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계획이 없던 길을 한번 그냥 걸어보세요. 약속 없는 퇴근길에 뭔가 낯선 골목 들어가 본다든지 목적지 없이 그냥 첫 번째 도착하는 버스 타고 아무 데나 가본다든지 종점까지 가본다든지 그런 도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도전이요. 여행이요. 그런 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타인의 요구에 응하느라 바빴던 이 안테나를 좀 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일 때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 gratitude,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이 풍부한 감사의 에너지를요. 상대방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한테 쓰세요. 남들한테 고맙다는 말 듣기보다는 스스로 내가 나 진짜 너무 고맙다.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들한테 고맙다는 말 듣는 거 이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좀 남을 위해서 한 일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을 위해 사소한 일 3가지 뭐 이런 거 감사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자신한테 너무 이 촛불을 켜준 나 자신한테 너무 고마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맛있는 커피를 마시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느낌. 이거예요. 그 죄책감으로 얼룩졌던 여러분의 자리를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트컵의 다정함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셔야 돼요. 이 8번 소드의 결박을 좀 구속된 걸 푸는 거는요. 더 나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베풀고 막 더 나눠주고 막 이게 아니고 이미 충분한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거. 그러니까 길을 잃어도 괜찮고요. 방황은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타인에게 쏟았던 그 은총을 여러분한테 좀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세상도 비로소 빛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7년 키워드 카드도 같이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7년. 앞으로의 7년. 안드로메다. 자, 여러분은 정말 진짜 기부천사신가 봐요. 마무리 카드도 이 sacrifice, 희생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억울한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 그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선포하는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자, 이제 기부천사의 역할을 하셨던 우리 여러분들. 자, 이거는요. 안드로메다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타인의 잘못 때문에 바위에 묶여 있게 돼요. 그래서 괴물이 잡아먹게 재물이 될 뻔하는데요. 결국 영웅에 의해서 구조돼서 하늘의 별자리가 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기부천사의 역할은 사실 여러분을 그 바위에 묶어두던 사슬 같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슬을 끊고 나옵니다. 누군가의 재물이 돼야만 가치를 인정받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그 자체로 고귀한 별이 되는 것이 이번 7년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희생은요. 여러분을 갉아먹는 희생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행복하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영향력으로 변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지켜줄 페르세우스 같은 상호 존중의 인연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일로 따지자면 남 좋은 일만 시켰던 그 패턴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유의 이름, 브랜드, 뭔가 여러분이 빛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천왕성 쌍둥이 자리 시대는요. 어쨌든 여러분의 서사 있죠. 그 스토리텔링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은 인내, 경험, 방황 그 모든 일들 내가 즐겼던 취미, 오락 어떤 것들이든 간에 그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나야 세상이 밝아진다. 이런 자기 중심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우주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유일한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이 눈부신 은하를 한번 펼쳐보는 7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5번 노란색 돌 그려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마침표 어떤 부분을 지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하우스 홈 앤 패밀리 카드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 포인트는요. 나의 근간이자 안식처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구속이기도 한 4번 하우스입니다. 여기 집과 가족이라고 키워드가 써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뒷순위로 밀어왔을 가능성 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또는 내가 집안의 기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짊어지던 왜 감정적인 부채의 그런 감정들 있죠. 그런 것들 또는 여기가 안전해 하면서 그 가족의 기존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었던 안주했던 그런데 익숙하지만 그 울타리는 답답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구속하고 성장을 막았던 가족적, 환경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정리된다. 이런 부분들 생깁니다. 여기 내가 그만두면 될까? 나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박들 있죠. 내가 독립하면 우리 부모님이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들. 자, 그런 것들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는 7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컨대 또는 어떤 분들은 이 7년 안에 결혼을 한다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독립된 생활로 나가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천왕성 쌍둥이 자리로 이동하는 이 7년의 변화는요. 정착이 아닌 이동과 확장을 요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낡은 집 또는 이제 과거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수리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넓은 세상으로 소통하든지 아예 집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죽이는 방식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우리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이란 이름이든 시간을 오래 보냈던 어떤 직장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간에 여러분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면 과감히 그 땅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 앞으로의 7년이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떤 전환점의 신호가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 Five Sword. 이 카드가 나온 것까지는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왜냐면 가족이라는 키워드에 이제 타로 카드가 마침 나와줘서 근데 이 파이브 소드가 나오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이유는 이 밝은 가면 뒤에 민낯,
정말 어두운 부분들. 우리가 가족들이면 너무 이렇게 화목하고 즐겁고 무지개만 뜨면 좋겠지만 우리 어때요? 살아보면 가족들하고 제일 많이 싸우지 않나요? 그것도 제일 심하게.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든요. 근데 그 평화로운 그림 뒤로 이제 파이브 소드라는 비정한 에너지가 덮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뭐 그렇게 믿어왔던 또는 믿고 싶어 했던 그 완벽한 행복의 이미지에 금이 가는 사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파이브 소드는요, 비열한 승리 또는 상처뿐인 영광, 뭔가 승패 없는 전쟁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다거나 말로 상처를 주는 이기적인 모습,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싸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짜 평화에서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한 우주의 강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냐면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럼 덮어졌던 갈등이 수면 위로 폭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그 주변에 어떠한 내 근간이 됐던 그분들에 대한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브 소드의 주인공은요, 칼을 빼앗고 이렇게 들고 있고 있지만 주변에 아무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내가 그토록 희생하면서 이 10번 컵을 지키려 했던가 하는 그런 서늘한 현타의 시간, 현자의 시간,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현타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이게 무지개의 민낯이 이렇게 어둡다는 걸 봤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하늘을 가리고 있는 가짜 무지개는 치워야 밝은 햇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겁하게 행동하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의 상처에서 고개를 돌리십시오. 그들의 칼날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 칼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승리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실망하거나 배신감 느끼는 일이 생긴다면요, 그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요 밝은 모습 속에 숨겨진 그들의 칼날을 이제 봤다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그 칼날에 맞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랬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좀 다사다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 분들을 위한 무의식의 카드 볼게요. 심리적. 그래서 저는 이 근간, 베이스, 뭐 이런 기반들이 흔들린다 해서 가짜 평화가 무너지고 뭔가 충격을 받을까 솔직히 좀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상반된 에너지가 나왔어요. 자, 이 나인 펜타클과 킹원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우아하고 풍족한 삶을 살 능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골치 아프다고 해서 이걸 다 끊어내고 혼자 되면 지금 이 우아한, 내가 지금 괜찮은 거 이거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안락함에 대한 방어 기제가 좀 작동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시에 이 킹원드는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리더예요.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고 내 주변 사람들, 뭐 가족, 조직, 뭐 이런 것들을 내 뜻대로 좀 이끌고 성공시키고 싶은 통제적인 야망이 있는 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 판을 깨버리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내 영향력이 좀 줄어드나? 이런 부분, 자존심 붙잡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상반된 에너지에 뭐냐면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무리해서 내가 영향력은 갖고 싶어 하고, 이건 이중적인 마음이 좀 그런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낡은 뿌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 뿌리가 내가 가진 힘의 원천이라고 착각하면서 좀 화려한 구속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나인 펜타클은 있잖아요. 타인을 통제할 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집중할 때 완성돼요. 그래서 이 킹1의 이 리더십을 주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열정은 여러분의 새로운 앞으로의 7년,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무지개, 그걸 위해서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챙기고, 막 이런 가족들, 뭐, 그런 소속감, 이런 것에, 집착하느라고, 거기에 중요도를 너무 두시느라고, 본인의 에너지를 마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때의 그 리더십은 좀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는지 조언 카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람쥐가요, 도토리를 막 모으고 있다가 이 막다른 담벼락 길에 딱 막혔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을 막 옮겨야 되나요? 이 작은 다람쥐가? 그게 아니죠. 뭔가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막다른 길이 있을 때는요, 밀어붙이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 또는 타인의 문제, 이건 여러분이 아무리 리더십이 있다 그래도 그걸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목이 마른 말이 있어도요, 그 말을 물가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말이 물을 먹겠다고 생각을 해야 물가에 있어도 물을 먹을 겁니다. 마치 그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갈등에 대해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행동적으로 뭐 답장을 독촉하지 않는 거, 그리고 꼬여버린 집안일에 대해서 그냥 나도 몰라.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제를 하려고 하시지 않고 내려놓는 순간 그 빈틈으로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 follow travelance는요, 짊어진 그 짐을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눠둘 사람 이미 곁에 있어요. 혼자 이렇게 이고지고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뭐 동료, 만약 가족 일이면 친구들한테, 또는 친구 일이면 가족들한테, 이런 식으로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솔직하게 좀 꺼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뭔가 해결해 주는 걸 바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를 타인한테 조금 들키는 연습. 들키면 어떻게 해요가 아닙니다. 들키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안 좋네, 괜찮아? 이럴 때, 맞아, 나 요즘에 좀 힘들어. 뭐 누가 이렇게 힘들게 했어. 이렇게 하시는 거. 들키는 것 자체를 연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갈등으로 너무 중요도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분산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약해져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혀도 이 세상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 옆에 길도 있고 오른쪽 길도 있을 겁니다. 요 앞으로의 7년의 지금 시작점은요, 뭔가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 리더의 왕관보다는 그냥 길을 가는 여행자 중에 한 명이 돼서 가시다가 공작새도 보고 무지개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따뜻한 호의, 따뜻한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누리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의 7년은 어떤 모습일지 결과도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7년. 저스티스. 정리정돈의 느낌? 그리고 사필 규정의 느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져요. 하우스의 질척이던 감정적인 부채나 가족이나 뭔가 소속감이 줬던 그 이름의 가스라이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이 처녀 자리의 느낌은 뭐냐면요. 치밀함, 그리고 완벽함, 정의로움, 그리고 냉철함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멀리 해야 되는지 이 정확한 판단이 머리에서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춘 행복,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규칙과 효율로 이루어진 완벽하게 정돈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군더더기 없는 약간 미니멀한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라면 감정에 호소하면서 선을 넘던 무례한 인연들 정리될 거고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깔끔하고 공정한 관계들만 남게 될 겁니다. 또 계약이나 법적 문제 혹은 해묵은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런 내가 이제 본래에 있었던 가족을 떠나서 또 나만의 가족을 꾸리게 되는 분들도 제가 초반에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이죠. 독립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일적으로 보자면요. 처녀 자리의 강점인 분석력과 디테일이 빛을 발할 거예요. 이 천왕성 쌍둥이 자리 시대 흐름을 타면요. 전문성이 진짜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더욱더 견고해질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성과를 내는 프로다운 그런 프로페셔널의 정점에 서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셔서 진짜 내 기준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삶의 척도로 삼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10컵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는 맞아요. 하지만 이 무지개만 쫓아가다 보면 무지개는요. 비 온 다음에 뜨는 게 무지개죠. 그러면 비 오는 날도 겪어야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환상적인 부분만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발밑에 놓인 현실을 처녀 자리처럼 세심하게 살피시고 냉정하게 저울질하세요. 여러분이 내린 그 결정들이 모여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제국 그리고 여러분의 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저도 그게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옷장을 정리하려고 해도 뭐 하나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키워드가 나올 때는요. 정말 진짜 이것을 내가 쓸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무언가 하나 비워내는 거.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삶을 좀 아름답게 정리정돈해보는 그런 시기로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자, 이번 리딩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우리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냥 흐름을 한번 들어본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셔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점점 무거워질 거고요. 내려놓는 선택하시게 되시면 또 새로운 리뉴얼 되는 방향성으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리딩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마지막 리딩 들어주시는 분들 위해서 히든카드 하나 뽑아볼게요. 자,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이동하는 이번 주는요. 우리를 가두고 있던 이 생각의 천장이 무너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카드들이 공통적으로 속삭이는 메시지가 바로 지금 이 카드 한 장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면을 벗고 마주하는 광활함. 이 얘기는 뭐냐면요. 비로소 이 박스가 우리가 이전까지 살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서 튀어나와서 넓은 세계로 발을 디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작은 우물 안에서 다툼이나 낡은 집을 수리하면서 있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더 멀리 봐. 더 크게 꿈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좀 시야가 좁아서 보지 못했던 더 큰 세상이 열리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7년이 이제 막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딩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